안녕하십니까. 빛나리 밤TV 이훈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흡이 뭔지, 호흡 반응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산화탄소는 온도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산화탄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온도와 열량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숨쉬기 호흡은요 이런 거예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지금 이 강목 아닙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빛에너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뭉쳐서 놓은 거, 덩어리를 뭉쳐 놓은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셀룰로즈 덩어리니까. 나무가 셀룰로즈 덩어리죠. 셀룰로즈는 뭐예요? 포도당으로부터 물을 빼갖고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 강목에는 태양에너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뭐예요? 이렇게 유기물에 들어있는, 포도당에 들어있는 태양에너지를 풀어서 꺼내서 쓰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숨쉬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혈액을 순환하는 거죠. 피를 각 조직세포로 송출하는 거예요. 근데 피 속에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 조직세포에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피가 빨간 거예요. 철분이 들어가 있죠. 철분. 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쇠는 녹이 잘 쓸어요. 녹 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공기 중에 산소를 잘 붙잡는 거예요. 산소를 붙잡아가지고 각 조직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피가 빨간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체들은 전부 뭐예요? 피가 빨갛죠. 이게 거의 다 빨가요. 붕어도 피가 빨갛습니다. 파리도 피가 빨가요. 지렁이도 피가 빨가요. 모기도 피가 빨간데 모기는 모기 피인지 제 피인지 모르죠. 아무튼 전부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왜? 포도당에 들어있는 빛에너지를, 여기 있는 포함되어 있는 햇빛 에너지를 어떻게 생육하는 데 쓰기 위해서. 그때 산소를 집어넣지 않으면 안 나오죠. 이게. 산소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만들 때 사용됐던 이산화탄소와 물이 풀려 나오고 여기에 들어있는 빛에너지를 생육에너지로 쓰는 과정.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호흡이에요. 그럼 이 생육에너지는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움직이고 물질이 이동하고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고 세포 분열하고 물 채우고 세포 분열하고 물 채우고 이게 사이즈 앤드 웨이트를 인크리지 시키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광합성도 잘해야 되지만 호흡도 뭐예요? 아주 잘 해줘야죠. 호흡도 아주 잘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우 농가들이 무슨 지구온난화의 원흉이다. 한우 농가, 버섯 농가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가 사료를 먹고 방구 꾸고 트림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가지고 지구온난화를 한다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그 소가 먹는 풀이, 소가 먹는 사료가, 셀룰로즈가 덜해서 이 포도당이 덜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썩어서 그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이나 소가 먹어갖고 이렇게 풀려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나 양이 같다 틀린다? 같죠. 똑같죠. 이거 만들 때 들어갔던 이산화탄소 양은 이거 풀어지면 똑같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난 이게 답답해요. 절대로 뭐예요? 축산농가 또 버섯 재배 농가 이런 농가들이 지구온난화에 뭐예요? 원흉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나오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디서 일어나는가? 식물은 기공을 통해서 뭐예요? 숨쉬기를 해요. 기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호흡을 하게 되면 기공 안에 이산화탄소와 뭐예요? CO2 농도가 물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기공을 통해서 나와야 돼, 얘들이. 근데 만약에 뭐예요? 기공 바깥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다. 얘가 다들 못 나오죠. 또 수증기압이 너무 높다. 수증기가 너무 많다. 얘들이 못 나와요. 숨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럼 기공을 닫아버려요. 상륙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예요? 세포 분열하고 물 채우는 거를 전혀 못 하죠. 그리고 뭐예요? 이게 못 나오니까 기공을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그 상태가 유지되면 누르띵띵해지고 잎이 엽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식물 잎이거든요. 이게 엽록소고요. 이게 기공이에요. 식물 잎 뒷면에 뚫려 있죠. 이때 숨 쉬는 방법은 우리 이 동물 사람들은 뭐예요? 폐활량을 느렸다 줄였다. 이게 물리적으로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숨을 쉬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내뱉고 우리 폐에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면서 각 우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식물은 여기에 생긴 이산화탄소와 물을 어떻게 한다? 농도가 높아지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밑으로, 바깥으로, 기공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또 엽록소에서 뭐예요? 광합성을 하면 이 기공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면 뭐예요? 바깥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의 온도가 하우스 안에 안개가 꼈어. 안개가 끼면 습도가 몇 프로예요? 안개가 끼면 습도가 100%예요. 100% 이상이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기에 수증기 압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깥에서 오히려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이 오염이 되려니까 기공을 닫아버려요. 공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뭐예요? 절대로 숨쉬기가 안 일어나죠. 숨쉬기를 안 하면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없으면 뭐예요? 세포 분열을 하고 물 채우는 거를 일을 못 하는 거죠. 공장이 안 들어가죠.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염이 되려니까 기공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도 차이로 숨을 쉬는구나. 안개가 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람을 붙이게 되면, 바람이 산들산들 부르게 되면 이 기공을 통해서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잘 나오겠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살랑살랑 바람을 붙이면 산들산들해야 됩니다. 바람을 붙이면 뭐예요?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잘 나오겠구나 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광량과 온도 제어인데요. 광이 좋을 때는 온도를 20도 근처로 유지를 하고요. 광이 나쁠 때는 온도를 낮게 유지를 해라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천연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주야간 온도를 갖다가 20도 근처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네덜란드 기술에. 그러니까 이렇게 20도 근처로 유지를 하면 작물 생산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열악하죠. 에너지 전부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4단 변원을 쓰는 거예요. 4단 변원이 뭐냐면 저녁에 잎에 당 농도가 많단 말이야. 당이 많죠. 광합성을 낮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 당을 어떻게 돼야 돼? 각 생장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온도를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한밤중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좀 낮춰서 전류가 좀 안 일어나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게 작물 생산성에 큰 영향이 없다 해가지고 뭐예요? 온도를 초저녁에는 좀 따뜻하게 한밤중서부터 새벽까지는 온도를 낮게 이렇게 변원장치의 기술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제가 우리 현장 교수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도마도 농장인데요. 현장 교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춥죠. 3월 초니까. 그러니까 현장 교수가
으시시. 야, 가서 불 좀 내라. 보일러에 불 좀 떼라. 그러니까 하우스에 불 좀 떼라는 거예요, 보일러에. 우리 이게 학생 보고. 근데 제가 현장 교수 보고 왜 불을 떼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지금 춥지 않습니까? 춥죠. 누가 쳐요? 우리가 춥죠. 도마도도 물론 춥지만 도마도는 뭐예요, 지금? 따뜻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니까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당이 없잖아요. 근데 온도만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흡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날에 만들어놨던 뭐예요? 당을 땡겨서 쓴다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구름이 많이 끼는 날, 이게 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는 날은 어떻게 한다? 온도를 낮게 유지해라. 10도 근처로. 그리고 뭐예요? 광이 좋을 때는 20도 근처로 유지를 해라. 라는 것이 뭐예요? 네덜란드 기술입니다. 또 이 CO2도 마찬가지예요. CO2도. 우리 공기 중에는 300에서 400 ppm의 CO2가 있어요.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0.03에서 0.04%입니다. 만 개의 공기 알갱이 중에 3개 내지 4개가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노지 상태에서는 식물이 광합성하는데 그 농도만 갖고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공기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뭐예요? 제어를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식물이 언제 제일 배가 고플까요? 도마도 딸기가. 아침에 해 뜨기 직전이 제일 배가 고파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밤새도록 뭐예요? 전날에 만들어놨던 당을 호흡을 통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하우스 안에 높죠. 아침에 해 뜨기 직전이 제일 배가 고픈 거죠. 햇빛이 딱 들어오면 광합성을 아주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날에 뱉어놨던 릴리즈 시켜놨던 풀어놨던 이산화탄소를 전부 땡겨서 써요. 근데 이게 9시 10시만 되면 뭐예요? 떨어져. 이산화탄소가 없다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온도도 맞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다 맞아도 뭐가 없어서 이산화탄소가 없게 되면 뭐예요?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동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는 어떻게 한다? 열어갖고 바깥에서 공기 교환을 통해 가지고 CO2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동 같은 경우에는,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열어도 뭐예요? 하우스 가운데 부분은 이산화탄소가 잘 안 들어가죠. 이때는 뭡니까? 연동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그 공급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됐든 안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가 됐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예요? 빛이 열악할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일 필요가 없죠. 광이 좋을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800ppm까지 높여도 좋다 하는 겁니다. 일전에 또 제가 이게 온실을 가봤더니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부슬부슬 오래요. 근데 뭡니까? CO2 발생기를 그때 가동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CO2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뭐예요?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온도 올라가고 뭡니까? 또 CO2 발생 장치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CO2 농도가 이렇게 800ppm까지는 괜찮지만 800ppm 이상이 되면 기공이 닫히고 엽서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공을 통해서 CO2가 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공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CO2와 이게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그 생산성에 대한 실험 데이터예요.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 800ppm까지 CO2 농도를 높이니까 38%가 증수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CO2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광합성을 활발하게 잘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CO2 발생을 굉장히 지금 이 논란이 많죠. 이게 온실가스라고 해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원흉이라며요. 근데 이게 CO2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식물이 뭘 잘한다? 광합성을 잘하는 거예요. 또 광합성을 잘하면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또 호흡을 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CO2와 산소 농도는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커요. 또 온도가 높게 돼도 뭐예요? 광합성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짐으로써 뭡니까? 광합성을 잘하고, 광합성을 잘하니까 식물 그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식량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또 뭐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밤TV 이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